이번 강의에서 외향과 내향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대인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기 권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MBTI에서는 외향과 내향이 첫 번째로 나오는 코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어떻게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외향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고 싶어 하죠. 외부 세계에 대단히 편안함을 느끼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내향형의 사람은요, 외부 세계와 많은 것을 의사소통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유로운 좀 개인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대체로 말하기 전에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외향형, 내향형에 따라서 많은 구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외향형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내향형 상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외향형인지 상사인지 내향형 상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만약에 상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안건을 제안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유형인지 맞춰보세요. 말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외향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말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외향형입니다. 보고서로 가져와 보세요 이런 분이 내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말과 글로 소통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외향형 상사에게는 말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아무리 잘 쓰고 많이 준비하셨더라도 여러분 생각에는 그 보고서에 다 써있는데 말라고 물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초 이내로 또는 1분 이내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꼭 하고 가시고요. 내향형 상사를 만날 때는 한 장의 보고서라도 여러분이 서류를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만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의 차이가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네, 외향형이겠죠. 외향형은 글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얼굴을 이제 맞대고 소통하기를 되게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나 면대면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지길 좋아하고요. 만나서도 대단히 즉흥적인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 말보다는 조금 글로 의사소통을 하길 원하고요. 먼저 만나더라도 글로 문서로 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전화나 갑작스러운 회의나 만남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외향형은요, 내가 경험한 것들은 모두 다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향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경험한 것들을 굳이 이것들이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고민한 다음에 치사 선택을 해서 알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정보, 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외향형은요, 개인적인 정보도 쉽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 할 의무감조차 느낍니다.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만 만났다라면 반드시 그런 의무감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그동안에 성취가 있었는지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주말에 뭐 했는지, 그리고 학생이라면 방학 때 뭐 했는지, 직장인이라면 휴가 때 뭐 했는지까지 다 이야기하는 유형이 외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말하기를 꺼리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꼭 상대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당연히 주말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 관점, 평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지 않습니까? 외향형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 정보도 물론 수집하지만요,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필요한 경우에는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집한 정보도 1대1보다는 1대 다수, 이렇게 다대 다수, 토의 토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향형은요, 가능한 인터넷이나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조금 더 부지런히 검색을 해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고 하면 다대다, 여러 사람이 또는 1대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서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1대1로 알만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일들, 취미나 일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외향형은 어떤 모임에 있든 간에요, 가능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과 좋아하는 것들을 열정적으로 소통하기 원합니다. 물론 아주 관심사가 없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조금 절제하겠지만, 대체로 외향성이 아주 강한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드러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요, 아주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소수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정, 감정들을 서서히 이제 드러내서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열해서 올라가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향형 중에는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예열이 잘 돼 있을 때는 말을 아주 많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내향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에는 말을 안 하지만 살아계실 때, 근데 한번 말을 하면 정말 예열이 되어 있을 때는 하루에 10시간 동안 말씀을 한다라는 이런 일화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반응 속도는 외향형이 빠를까요? 내향형이 빠를까요? 네, 맞습니다. 외향형이 더 빠르겠죠. 외향형은 어떤 사건이나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1초를 넘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체로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른 유형이 외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 속도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외향형은 어떤 사건이나 질문에 있어서 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1초 이내에 답변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2, 3초, 길면 7, 8초, 아주 길면 답변 유보, 답변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왜곡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1대1, 사람들과 1대1로 소통, 다대다 소통.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외향형이라고 하면 1대1도 좋아하지만 당연히 이제 1대다, 다대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통을 좋아하고요. 당연히 그 다대다 소통에서도 자신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요, 다대다는 대단히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1대1의 의사소통을 되게 선호하고요. 소수, 모이더라도 소수 그룹하고 소통하길 원합니다. 심지어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광고회사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직원 100명이 있어도 신년사 이런 것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엄청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대면에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심지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 대체로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외향형이 말을
많이 할까요? 내향형이 그런 기회들 있을 때 말을 할까요? 내향형은 그런 기회가 있어도 말을 잘 안 하겠죠. 내향형은 그럴 기회가 없어도 말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마이크를 아마 놓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말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향형이 있습니다. 다만 생각만 하고 실전으로 옮기는 외향형은 조금 있죠.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말할 기회가 있어도요, 대체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에 요청을 해와도요, 대체로 말을 유보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왔을 때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말을 꺼내는 경향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에 이를 때는 어떨까요? 누가 더 빠르게 결론에 이를까요? 네, 외향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요,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대체로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요. 어떤 외향형은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결론에 도달해 나가죠.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때 말을 꺼내는 것을 대단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후에도 이제 좀 사색하고 숙고하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반추한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외향형은 지나치게 푸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타고난 성향을 우리가 개발하고 보완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외향형은 말을 조금만 차분하게 들어주는 경청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을 중간중간 포즈라고 하잖아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들 대상으로도 코칭이나 상담이나 이런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교수님들 하다 보면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말을 안 해서 자기가 1시간 동안 상담 시간 동안 말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생한테 보니까요, 이 학생이 전공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길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공 교수님이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물어보라, 이렇게 했더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요, 한마디도 말할 틈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히 외향형 교수님이나 강사님이나 또 상담사나 직장 상사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외향형들은 그래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조금 들어올 틈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타인이 침묵했을 때, 내가 물어봤을 때 침묵한다라고 내 생각에 동의하는군, 이라고 밀어붙이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을 좀 말로 잘 표현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의 생각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녹음이나 영상 촬영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돌아가신 제 외삼촌 중에도 신문사에 이제 편집국장까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글을 아주 잘 쓰십니다. 그런데 말을 좀 어눌하게 못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특히 말한 를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자꾸 안 하다 보면 말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면접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사업 여러분이 투자자 유치에서도, 영업에서도, 뭐 어떤 경우에도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에서 좀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향형들은 조금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향형이 외향형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좀 말을 많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조금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생각이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외향형들은 주로 말하길 좋아하는구나 라고 조금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이런 타고난 성향과 이런 성향들을 개발하려면요, 그래서 외향형은 무조건 이야기를 강요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내향형에게 야, 너 의견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왜 대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게 되면 대단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서면 소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전화를 안 받고 심지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 그런 상황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무조건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조금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라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상대의 눈을 마주치고요. 미소를 활짝 좀 지으시고, 고개를 조금 끄덕여 주시면서 추임새도 좀 넣어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리액션,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반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향형의 이제 대화 스타일은 어떻느냐면요.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되게 정리를 해보면 되게 허물 없이 이야기하길 선호합니다. 1대1보다는 1대다나 다대다를 좋아하고요.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몸으로 뭐든지 이제 표현하는 게 많아서 제스처가 크고 이제 많은 편이죠. 물론 이런 것도 훈련을 통해서 제스처를 많이 하는 이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 대체로 이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안 봤는데 엄청 친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체로 외향형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주제도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요.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말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주도했을 때 만족감이 많이 올라가는 유형이고요. 대화 중간에 그래서 이제 끼어들기도 잘하는 유형이 외향형 대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폭넓은 활동력을 기반으로 한 소통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향형과 대화를 잘하려면요, 자신 역시도 좀 최대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외향형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좀 감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수와의 모임에서도 좀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다수와 참여 안 하면 뭔가 뺀다라는 이런 경향성을 외향형들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듣고 있다는 리액션을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조금씩 해줄 때 외향형들이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외적으로 좀 관심과 열정들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고요. 상대가 질문했을 때 좀 가능하면 빠르게, 무조건 즉각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살짝 하고 외향형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외향형은 다시 말할 기회를 얻잖아요. 그럼 제가 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구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좋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가 아주 명확할 때는요, 의사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20대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라디오를 하고 싶다든지 신문을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그거는 이거 끝난 매체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진 않으시잖아요. 대체로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죠. 아무래도 그런 쪽에는 좀 예산 낭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20대 소통하는 인스타라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완곡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정적 표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향형들은. 근데 외향형 상사가 듣기에는 요즘 친구들은 인스타 그런 거 좋아하는구만. 근데 그대로 이게 신문이나 그래도 여전히 매체가 라디오가 좋지. 예를 들자면 운전하면서 라디오만 자기는 계속 들으니까 더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확고한 의견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부장님. 그건 20대들은 요즘 라디오나 이런 것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인스타를 통해서 정보들 이렇게 검색하면서 확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좀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외향형은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요, 대체로 그 문제를 조금 외향형하고 할 때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뤄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외향형하고 대화할 때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내향형의 대화 스타일은요, 쉽게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오프 모임을 대체로 좀 비선호하고요, 잘 아는 소수와 깊이 있게 대화하기를 선호합니다. 대체로 과묵하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차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평정심이 있고 평온해 보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한 70%는 들는 시간들이 많을걸요. 상대가 질문을 해와도 반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향형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깊이와 집중력 있는 대화를 선호하는 대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향형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요구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이제 좀 끄집어내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신호도 주시고요. 말하기 전에 조금 1초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말하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형 상사나 또는 내향형 상사나 내향형 면접관이나 내향형 투자자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답변을 하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향형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생각하고 천천히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초 정도 생각하는 게 좋고요. 내향형에게 들었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든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이나 사생활이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향형들은 역시도 안 좋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가벼운 것들은 외향형은 생각을 그렇게 크게 염려치 않는데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향형은 굉장히 마음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만남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체로 침묵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외향형 분들은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향형하고 말을 꺼내는데 괜히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을 꺼내다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요, 괜히 이게 말이 경로를 벌이는 좀 말로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말을 조금 엉뚱한 이야기로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심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요, 상대에게 조금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형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좀 차분히 기다려주는 대화법이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의사소통을 할 때 외향형은요, 아주 사교적이고 열정적이고 매력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게 소통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허풍, 소위 말하는 뻥행구라가 좀 심하고요, 침범이 심하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대체로 시끄럽고 이런 경향성이 있죠. 반대로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대화에 대체로 깊이가 있고요, 사려가 깊고 차분하고 평온한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가가기가, 말을 꺼내기가 좀 서먹서먹하고요, 반응도 이게 좋은지 싫은지 거의 반응이 작고요. 특히 I형이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F형이 아니라 T, 사고형이면 굉장히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가 있겠죠, 상대가. 어떤 상황들을 회피하는 이런 부정적 표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자신의 의사소통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반대 유형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개발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를
조금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타고난 특성,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다듬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통과 대인관계를 원활하고자 한다면요, 외향형이 좋다, 내향형이 좋다, 어떤 유형이 좋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강점은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외향형과 내향형의 대화 스타일 도움 되셨나요? 이 선호 경향에 대한 이해를 하나씩 우리가 지표별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